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그동안 좀 힘들다는 태블인 회로가 이제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제 챕터, 네, 이제, 3장, 종속전환과 OPMF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가장 어렵다는 태블인 회로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뭐, 이번에 사실 태블인 회로를 더 이상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중에, 중간중간에 또 질의응답 시간에, 다양한 예제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네, 우리가, 그 태블인 회로를 좀 더 다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본격적인 종속전원이라는 걸 다루는데, 실은 이제, 그 교재에 의하면 3장 저항회로에서 태블인 회로에서도 이 종속전원이 포함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일단 건너뛰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속전원이라는 것을 좀 더 설명을 하고, 우리 종속전원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종속전원이 포함된 태블인 회로 같은 경우도 다 그냥 스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부담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자, 챕터 3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죠. 챕터 3은 우선 정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종속전원과 종속전원에 관련된 회로, 그것이 이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속전원을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우리가 이번 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OPMF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OPMF를 다루고, 이번 주차에서는 이 네거티브 피드백의 역할까지만 다루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차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요, 종속전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종속전원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표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냐면 이렇게 마른 목골로 표기를 해서 우리가 전압 종속전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VS 이렇게 표시를 하고, 전류 종속전원인 경우에는 IS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종속전원을 표기할 때 예제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다룰 때 전압전원은 이렇게 표시했었죠. 그리고 전류전원은 또 이렇게 표시했었던 거. 그래서 전류전원은 원형으로 표시를 하고, 종속전원은 이렇게 마른 목골로 그 기호를 표시한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피스파이스에서의 종속전원은 이런 식으로 네모로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걸 하나하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종속전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특정 단자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회로랑 이쪽 회로랑 서로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이쪽 회로의 어떤 단자의 전위차 V1만큼 어떤 종속전원에서는 그거의 뮤배만큼 어떤 이제 증폭 이득이라고 하는데, 증폭 이득만큼 그거의 곱해진 전원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독립전원에서는 그냥 몇 볼트 여기 딱 고정되었지만, 여기서는 볼트의 그 레벨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특정 단자에 있는 전위차의 몇 배 이렇게 해당되는 거니까, 결국은 V1이 몇 볼트이냐에 따라서 이 종속전원에 공급되는 볼테이지 전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종속전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볼테이지의 몇 배가 흐른다 그래서 볼테이지 컨트롤드 볼테이지 소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압, 우리말로 번역한다 그러면 전압 제어 종속 전압 전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보면 이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단자와 단자 사이를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는데, 어떻게 비례하냐면 어떤 가상의 저항 R만큼의 비례하는 우리가 오음의 법칙에서는 IR이 볼테이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볼테이지가 결정된다고 표현되는 그러한
종속 전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전류의 몇 배에 해당되는 전압이 종속 쪽으로 흐르는 종속 전원을 우리는 Current Controlled Voltage Source라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전류 종속 전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류 종속 전원인 경우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볼테이지에 비례되는 전류 종속 전원, 커런트에 비례하는 전류 종속 전원,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니까 앞에는 비례되는 것의 실체가 전압이냐 전류냐에 따라서 VC로 결정되고, 뒤에는 결국은 전압 전원이냐 전류 전원이냐에 따라서 VS, CS로 결정되니까 결국은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실제 피스파스에서는 그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 부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구글에서 물어봤더니 그쵸. 물어보는 방법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겠지만 피스파이스 또 스펠도 잘못 쳤네요. 피스파이스 종속 전원이라고 이렇게 쳤더니 네, 이런 자료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아캐드 추가 내용의 종속 전원 스파이스라는 어떤 자료를 찾아서 여기서 보니까 네, 여기 이제 종속 전원 표시거든요. 그때 찾는 방법은 네, 여기 표시를 해 보니까 네, 바로 키워드가 네, 여기서 보면은 소자 검색어가 중요한데요. EFGH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날로그를 체크하고 여기다가 2를 쳤더니 네, 바로 요것이 이제 그쵸, 전원을 제어하는 V 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VC, VS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F를 치면은, 네, 여기는 전류 쪽이고, 전류의 몇 배 되는 역시 전류 전원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Current Controlled Current Sourc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CCS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G를 쳐보겠습니다. G를 쳐보니까 이쪽은 볼테이지가 되고요. 이쪽은 커런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볼테이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 해서 VC 그쵸, CS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H를 쳐보니까 여기는 커런트고 여기는 볼테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커런트 컨트롤드 볼테이지 소스 해서 CCVS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E, G, F, G, H를 키워드를 해가지고 네 가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하나하나 이제 뭐 아까 주로 쓰는 거는 그 중에서 이 VCVS, 볼테이지 컨트롤드 볼테이지 소스를 주로 많이 쓰는 거고, 나머지 세 경우는 뭐 또 그때그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러한 회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교과서 예제에 나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I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건 독립전원이죠. 그러니까 독립전원으로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굳이 따지자 그러면 VDC가 되는 거죠. VDC로 해서 6V의 독립전원이 흐르고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전압 상승이 일어나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서 이제 저항을, 2oh짜리 저항을 만나면서 여기서 어떻게 되죠? 전압 상승을 표시했는데, 실은 이건 잘못 표시된 거죠. 여기 보통 보면 여기서 네, 이것이 하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전압이 이제 하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한 번 어떤 마른 목걸이 만났어요.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뭡니까? 독립전원, 종속전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테이지 컨트롤도 그 독립전원이라는 종속전원이라는 게 말할 수 있는 게 표기 자체가 3이 이제 개인이 되는 거고요. V1이 여기에 이제 전이차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전이차의 3배 흐르는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어떻게 전압 강화인지 알 수 있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전류 흐르는 방향은 요 아랫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으니까 전압 강화량으로 표시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저항을
여기 역시 우리가 이제 전류의 흐르는 방향은 이 방향으로 볼 수 있으니까 또 여기서도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루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루프로 우리가 아마 이거를 좀 다른 색깔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루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루프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흐르는 이렇게 루프에 대해서 전압 강화 공식을 세워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압 상승 부분은 마이너스 표시한다 그랬죠. 전압 강화량은 네, 전압 강화의 뭐라 그러죠? 총 시그마. 네. 어떤 전체 루프의 시그마는 0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니까 상승분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강하분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상승이 그쵸. 마이너스, 강하가 플러스. 이걸 자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 이 공식을 쓴다고 했을 때 상승분은 마이너스로 표기되죠. 이거 마이너스 6으로 표시되고 여기를 지나면서 뭐죠? 예, 이 i만큼의 강하가 일어났죠. 강하는 뭐죠? 플러스죠. 그러니까 플러스 2i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종속전을 통과하면서 여기서 흐르는 전압의 3배만큼의 강하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플러스 3V1이라고 그대로 써주는 거죠. 3V1만큼의 강하가 일어났고 다시 여기를 통과하면서 네, 6ohm의 I가 흐르는 방향으로 역시 저항은 무조건 강하니까 플러스 6I만큼 흐르죠. 그렇게 해서 일단 요 식을 그대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V1이라는 전압 강하는 다시 이 I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I는 여기서 전압 강화가 그렇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요거에 이 I로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 왜 마이너스로 그랬을까요? 네, 조금 문제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아까 원래 표기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래대로 표기대로 다시 간다 그러면은 네, 원래 표기가 여기서 네, 바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 V1 자체를 표기한 거기 때문에 실은 요 마이너스 V에 대해서 네, V1 자체가 전류의 흐르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반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V1을 전류의 흐르는 방향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V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V1을 대입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여기서 8i에다가 요거랑 더한 것이 8i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6 그쵸? V1을 마이너스 2i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i가 되니까 결국 여기서 2i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남는 식은 뭐가 남아요? 이 세 개가 2i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2i니까 네, i는 3A다.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정말 요거를 그런가 싶어가지고 제가 똑같은 회로를 이제 피스파이스로 그려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요 제 자료를 보고 이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린 것이죠? 처음에는 네, 그대로 6V니까 여기서 VDC를 이용해서 6V로 표시를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파라미터를 6으로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긴 저항을 그대로 그리면서 2ohm이니까 요 2로 파라미터를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V1 여기는 이게 종속 전원이니까 2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에 해당되는 아까 그 종속 전원 표기법 VC, VS 쪽을 데리고 와서 요 모양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도록 이게 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했죠.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게인을 3으로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도선을 연결해서 와이어를 연결해서 이번에는 6ohm에 해당되는 R3를 뭐 요거는 뭐 R3가 됐든 R4가 됐든 관심이 이건 네이밍이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 이제 저항값만 6으로 잘 세팅을 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 줄 게 뭐죠? 3V1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인은 3으로 세팅했는데 어디에 어느 볼테지에 종속적으로 요것을 세팅해 줘야 되는데
V1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역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부분을 이쪽으로 연결해 주고요.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로 돼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부분 여기 중요한 겁니다. 플러스 부분을 네 이쪽으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 자체가 반대로 되어 있다면 선도 와이어 선도 반대로 연결했었어야 될 것입니다. 플러스를 이쪽으로 가고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연결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이게 문제 그대로 우리가 피스파이스로 그려낸 그림인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네, 3A가 여기서 흐르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볼테이지 레벨들이야 뭐 그때그때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전체 흐르는 양은 I는 3이라는 것을 뭐 이것은 루프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루프인 거죠. 그죠? 여기는 그냥 종속전원을 표기한 도선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가상적인 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인 와이어는 네, 요 부분이 다 와이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전체적인 루프가 되는 거니까 모두 3A로 일정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계산법이 손으로 푼 계산법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종속전원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과서에서는 좀 더 종속전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만 일단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대로 OPAmp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OPAmp는 이제 3.3절부터 우리가 OPAmp라는 말이 이제 생기는데요. OPAmp는 우리말로는 연산 증폭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Operational 하면 연산이라는 뜻이고요. Amplifier 하면 증폭기라는 뜻이죠. 또 줄여서는 OPAmp라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실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필드에서는 OPAmp 그러면 Operational Amplifier 또는 연산 증폭기 세 개가 다 같은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디펜던트 소스 왜 디펜던트 소스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요. 실질적으로는 이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는 볼테이지 컨트롤드 볼테이지 소스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두 개의 그 단자에 대해서 아주 높은 게인을 갖는 그런 볼테이지 소스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기호로서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인풋 터미널과 아웃풋 터미널로 이루어지고 인풋 터미널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인풋 터미널에 전류가 흐르고 아웃풋 터미널에 전류가 또 흘러서 이 흐르는 전류가 상당히 하이 임피던스를 가져서 이 전류의 양은 작다라고 보통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두 단자에 걸리는 볼테이지를 우리는 입력 볼테이지, 그러니까 요 단자와 요 단자의 차이 전이차를 VIN이라고 하고 출력 단자에 이제 Vout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상당히 높은 볼테이지가 흐른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표시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를 그라운드 레벨로 봤을 때 요 단자의 전위는 네, VI2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 단자의 전위는 네, VI1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원이 VI1이라고 보고 여기에 전위를 VI2라고 본다는 거죠. 여기를 그라운드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출력이 이제 여기 출력단의 전위를 V5라고 한다면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요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요거의 전위차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머릿속에는 요 단의 전위 V1, 요 단의 전위가 VI2 절대적으로요. 또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출력이 V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V5는 네, 이 VI1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VI1과 VI2가 마이너스 단자에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I2 요거에 대해서 어떤 큰
그 게인, 앰플리파이어 게인이라고 한다면 이 A는 아주 매우 크다고 이제 보자고요. 아주 크다는 표시를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니까 그러한 볼테이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앰플리파이어다, 증폭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일단은 뭐 제 설명이 지금 당장은 여러분한테는 아직도 감이 안 온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만 일단 설명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고 다음 장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VIN은 두 개의 전위차로 설명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다시 한번 아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연산증폭기를 표시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그렇죠. 입력단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를 플러스로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하고 여기가 쭉 나가서 제가 이렇게 약간 좀 기울여서 그렸지만 여기가 이제 Vout이라고 한다 그러면 Vout이고 여기 VIN은 두 개의 전위차라는 거예요. 여기의 전위를 VI 이제 1이라고 하고 여기의 전위를 VI2라고 한다면 VIN 요거의 전위차는 양쪽의 전위차는 VIN이 되는 것이고 VIN이라는 것 자체는 이 전압과 이 전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아까 종속전원의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단자의 전위차를 VIN 마치 우리가 가상적으로 지금 아까 그 OP앰프를 점선으로 표시한다 그러면은 얘는 없다고 생각하면은 요 인풋단을 우리가 터미널로 두 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의 전위가 VIN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회로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종속전원을 표기하면 마름모를 표시하고 그 마름모의 전위차는 VO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전위차지 않습니까? 그거는 VIN 요 단자의 A배만큼의 전압을 갖는 동속 전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VO는 A의 VIN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VIN은 또 VI1 마이너스 VI2가 되는 거니까 걔를 또 연달아 쓴다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서 쓴 그러한 표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OP앰프는 이렇게 표시되는 일종의 종속 전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종속 전원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이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또 예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OP앰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OP앰프의 플러스 단에 저항 10K가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단은 그대로 이제 여기 이제 접지를 표시를 안 했지만 접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쪽에는 1mV에 1000분의 1V죠. 우리가 VDC 어떤 독립 전압 전원이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전류는 이제 흐르기 시작하겠죠. 흐르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이쪽 회로는요, 이쪽으로 사실상 이제 이게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원이 형성되고 얘는 종속 전원이 돼가지고 여기서 또 전원이 발생해서 이쪽으로 흐르는 이 두 가지 루트가 되는데 사실은 이 안에는 복잡한 이런 트랜지스터로 형성되는 일종의 IC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여기를 단자로 끊어버려요. 요 입력단 두 개를 마치 두 개의 입력단을 끊어버리고 여기에는 이쪽의 부분은 이렇게 오픈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항 자체가 아주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오픈됐다고 생각해 줌으로써 IS의 양은 일로는 거의 안 흐르는 거죠. IS가. 왜냐면 거기가 무한대의 임피던스, 저항을 갖고 있다고 여기가 끊어진 상태라고 여기서 오픈된 상태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IS는 일단 0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오픈 서큐트로 해석을 해줌으로써 끊어지지만 여기에 전이 끊어졌어도 전위는 있는 거예요. 전위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I가 흐르지 않으면 전압 강화는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대로 여기가 1mV에 여기서 전압
전압 상승이 한번 일어나면서 0V에서 1mV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mV가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기서 1mV가 유지되는 거고요. 여기는 그대로 그라운드로 붙어 있으니까 이 전위차가 1mV가 되는 것입니다. 이쪽 해석이 끝났죠. 자, 이쪽 해석은요. 아까 뭐라 그랬죠? 네, OPM프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입력단은 이렇게 끊어진 오픈된 회로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종속 전원을 넣어서 요 오픈된 두 개의 전원에 네, A가 아주 큰 A 값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그젠플러 A를 10의 5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 10만 배 정도의 증폭율을 갖고 있는, 이득을 갖고 있는 네, 이런 전압전원이라고, 종속전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압 양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VI. 그러면 아까 VI에는 여기서 그대로 1mV이기 때문에 0.001이라고 놓고요. VI에는. 여기를 V1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V1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V1 값은 VIN의 10의 몇 제곱이죠? 약 5제곱 10만을 곱해주게 되면은 0.001이 VIN이니까 여기가 VIN이고요. 여기가 A죠. 그러니까 AVIN이 그쵸? AVIN이 V1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10만 곱하기 0.001 해서 여기가 100V의 종속 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 문제는 뭐죠? 네 그것에 여기에 얼마의 그게 걸리겠는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키리의 법칙으로 여기를 V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사실을 VS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VS를 한다 그러면 네, 이거를 우리가 VS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죠. 네, VS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전압 상승이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VS가 되고, 그쵸? 요 루프만 본다 그러면 여기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네, 플러스가 되죠. 전압 강화는. 그리고 저기 1kg는 1000으로 표시를 하고 V1은 저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이 되는 건데 뭐 I가 되겠죠. 여기서 어떤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이렇게 I가 돼서 전류 I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0V가 되는 건데 실은 지금 뭐를 구하라 그랬습니까? V1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부분을 또 V1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기가 V1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V1은 네, VS가 돼서 네, VS는 100V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전류까지 구해봐라 하는 문제였다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I1이라고 한다면 네, I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100V VS 나누기 1000이 되겠네요. 그쵸? 네, 1000 1kg ohm이니까 그러면 얼마가 나오겠을까요? 이것이 VS가 100V가 나오고 여기가 1000이 돼서 네, 0.1A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류를 OPM프를 이렇게 하나의 종속전원의 개념을 도입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 OPM프가 피드백을 형성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OPM프를 활용하고 있는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가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3.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네, OPM프에 대한 기초편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